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주요 일정을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1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외교 무대에 정상적으로 복귀했다. 이런 걸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사실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G7 정상회담을 가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뭐 우리 다 알겠지만 작년 12월에 그 비상계엄 이후 탄핵과 6월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국제사회가 한국의 그 민주주의 안정성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또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국가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상 외교를 통해서 이제 국제 무대에 보여준다는 이런 의미.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한국이 굉장히 이제 정상화됐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순항하고 있다, 잘 출범을 했다. 그리고 물론 거기서 더 나가서 한국의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점검하는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를 통해 정상 외교에 관해서 직접 의미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문제도 많아서 불참할 것을 사실 고려를 많이 했는데 또 한편의 의견이 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국제사회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좀 무리하더라도 일찍 정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당초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국제경쟁도 좀 심각해지고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과 경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이 국제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좀 더 원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기내 간담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신속하게 알리는 게 중요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역시 대통령께서도 이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제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그 작년 개헌부터 6월 대선까지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지난 6개월 이상 한국의 외교, 특히 정상급 외교는 거의 중단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고리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비록 대통령 대행이 있긴 했지만 한국의 중요한 그 외교안보 현안 또 이슈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사실 공석인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한다면 한국은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이번 회담을 갈까 말까 아마 고민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도. 왜냐하면 일단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회담을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은 역시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화되고 또 국제 무대에 복귀를 했고 그리고 한국은 G7 국가들과 함께 세계 경제의 중요한 동반자가 된다는 이런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참여를 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브리핑에서 저희가 함께 본 것처럼 오늘 오전부터 초청국가 정상들과 만나는 일정이 이어졌는데요. G7 정상회의 주요 일정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지 시각 16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다른 초청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이튿날에는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서 G7 공식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AI 연계를 주제로 발언할 계획입니다. 주요 국가 정상과의 만남도 이날 현지 시각 17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일정 짚어봤습니다. 앞서 남아공 그리고 호주 등 초청국과 정상들과 양자회담이 진행됐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대통령실의 브리핑도 진행이 됐는데 통상 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남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16일은 그 양자회담을 갖는 그런 일정인데, 그러니까 G7 그 이외의 국가들과 이제 초청받은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남아공, 호주 두 나라와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알려진 바로는 이제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이 기업 협력 그리고 투자, 그다음에 제조업 협력, 이게 주로 이제 경제 협력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남아공은 이제 금년 G20 의장국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큰 풍부한 이제 경제적 그 성장 잠재력을 가진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남아공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향후 협력 이 분위기를 다진 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원 대국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질서에서 뭐 오커스라든지 쿼드라든지 다 핵심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호주와의 협력을 공고히 한다면 한국에게도 분명히 상당한 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아공, 호주 두 나라와 일단 정상회담을 갖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도 태평양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 같은 나라도 중요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 같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굉장히 중요한 일원이기 때문에 한국 외교의 지평을 지금보다 훨씬 더 넓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